탄핵 심판 결정은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결정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원이 윤석열 측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면은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법원의 판단대로 체포를 방해하면 즉시 현행범으로 구치소에 수감시키면 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윤두창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란 점을 법원이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건으로 차후 구속영장 청구 시 윤석열은 결국 영장 심사를 받고 즉시 구치소에 대기한 뒤 영장이 나오면 수감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당연합니다. 경호처가 실탄까지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윤석열 퇴진 속도를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사법 처리와 이를 발판으로 삼은 탄핵 소추안 인용을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데 주력하겠다는 모습입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국면에 견져 이번에는 여권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오늘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국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민생과 경제가 산다며 윤석열 파면과 사법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당 등 당내 기구를 필두로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윤두창 탄핵 심판이나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특검법 추진도 병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돼도 즉시 재발의할 계획이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두창이를 코너로 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부분이 더 희망적인 것은 사실 헌재입니다. 헌재가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준비기일을 최대한 하고 싶었던 게 윤석열 측의 입장입니다.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결론 준비기일을 가져야 되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미서 재판관이 쌉소리 하지 말고 그런 준비는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된다. 네. 어차피 기일이 진행이 될 테니까 네.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 꼭 준비기일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할 때 본격적으로 심리할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오늘 선을 그었고 그러면서 심지어 동시에 이제 이례적인 일인데 다음 기일은 언제입니다. 이렇게 보통 정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기일 조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음 기일 1월 14일로 정했죠. 그 다음 기일 정했죠. 14일부터 매주 화목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지어 설 지나고 2월달 날짜까지 잡아버렸어요. 저거 이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니네가 쌉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우리는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가니까 닥치고 따라와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포인트를 자꾸 소개를 해드리냐면 뭐 윤석열이 잡혀가는 거는 내일이든 일요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혹은 뭐 잘 안 돼가지고 다음 주 내내 뭐 이런 공방을 하든 뭐 이건 진행이 될 건데 스트레스 받죠. 짜증나고 짜증나는데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저놈들한테 다 타격이 갈 일들이에요. 네. 사실은 빨리 잡혀가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수밖에 없어.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탄핵 심판 절차는 진행이 된다. 그리고 쟤네가 왜 저렇게 지랄을 하느냐. 최상목이 뭐 어쨌든지 저쨌든지 간에 심판관을 재판관을 2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게임이 끝났다는 거를 알아. 아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런 연병을 떠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날짜를 1월 14일부터 잡았잖아요. 저건 무슨 얘기냐. 어저께도 저희가 박근혜 때는 그때 이제 탄핵 쟁점 사유가 12개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쟁점 사유는 4건이고요. 하나 오늘 추가로 제기를 했으니까 아마 해도 5건인데 그러면 절반 이하죠. 3분의 1 내지 절반 이하인데 그러면 심판 기일 자체가 그 숫자 자체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데 박근혜 때 몇 번이었다? 15번. 3분의 1을 치면 5번이면 끝나는 거고요. 2분의 1이라고 쳐도 7번, 8번이면 끝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야?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을 하면 8번이라고 해도 4주면 끝납니다. 네. 아무리 늘어진다고 해도 5주, 6주에, 그러니까 한 달 반. 그리고 아무리 더 가도 많이 해봐야 2달이에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오늘 1월 14일로 첫 변론 기일이 정해짐으로써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은 빠르면 2월 중순. 아주 빠르면 2월 초순까지 좀 모르겠다.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결정 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공감합니다. 우선 결정 선고의 시기는 당연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달 더 빠른 2월 중순에서 2월 말 선고를 보지만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 안에는 끝납니다. 해당 부분이 당연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6년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달리 대통령 몫입니다. 또한 저는 해당 건인 전원 일치 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반대로 위헌, 위법성이 너무나 확실하고 증거도 많습니다.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의 대리인들이 시간 끌기를 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권리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봄에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이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한 지점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국을 해치고 동시에 이웃을 해쳐요. 그런 정책인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생적인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내생적인데 첫째는 미국 내에 일자리를 잃고 있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주의예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그들의 표를 받아서 권력을 잡는 트럼프를 위한 보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주의는 완전히 내생적인 겁니다. 네.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임금 인상 억제하고 대기업들 편들어주고 뭐 이러느라고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소득을 줄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수 부진이 생겨서 내생적 불황이 왔습니다. 동시에 미국을 추종해서 미국의 안보 정책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킴으로써 전체 무역 수지 적자보다 더 큰 무역 수지 적자가 중국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의 무역 수지 악화를 완전히 주도한 게 대중국 무역입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몇십 년 동안 흑자만 봤던 중국 무역이 왜 갑자기 5월 달부터 적자가 났냐? 그거는 완전히 외생적인 건데 중국 정부가 그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을 누가 끌어냈냐 하면 윤석열이 끌어낸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내생적이냐면 윤석열의 가상세계 안에서는 그게 한 50년 전 이데올로기로 이게 가상세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것이 그 외생적 효과를 불러들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적 위기 상황은 철저히 내생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있는데 국가 정부의 역할,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역할. 이 점에 관해서도 이것도 완전히 거의 전적으로 윤석열 측입니다.